우리는 삼천의 군사로 40만 거란군을 막아냈소.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오. 거란의 2차 침공에 맞선 양규는 강감찬 정도가 아니면 누구도 비할 바가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거란의 거점을 공격해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쟁취했고 수많은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했는데요. 하지만 2차 침공의 끝자락에서 양규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규의 활약이 너무나 눈부셨기 때문에 끝내 양규를 보내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영웅 양규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양규는 거란이 회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곽주성을 탈환한 것이 드디어 효과를 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대로 거란군을 곱게 돌려보낼 생각이 없소. 감히 고려 땅을 유린한 거란군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이오. 김숙흥은 양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거란군을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한 놈도 그냥 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야율분노는 황제의 명을 받아 거란군을 이끌고 다시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엄청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야만족 놈들아, 대체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 김숙흥은 전술의 천재였어요. 어느 경로로 거란군이 다시 돌아갈 것인지 예상하고 거란군의 회군 경로에 미리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김숙흥은 700의 군사만을 이끌고 거란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율분노가 이끄는 거란군은 김숙흥의 고려군보다 훨씬 많았지만 기습과 매복의 이점을 살린 김숙흥의 전술은 야율분노의 군대를 완전히 유린해버렸습니다. 야율분노는 당황하며 군사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요. 김숙흥이 야율분노를 처치하고 외치길 적장의 목을 베었다. 우리의 승리다. 김숙흥은 야율분노를 죽이고 거란군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김숙흥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건 고작 거란의 선발대였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전투를 수없이 승리하여야 한다. 양규 역시 작은 방심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숙흥의 승전보를 듣고 기뻐했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시작일 뿐이요. 통주는 김숙흥의 승전보로 들떠 있었지만 양규의 카리스마에 군율이 흐트러지는 병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양규는 거란에 잡혔다가 도주해온 포로에게서 거란군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거란이 잡고 있는 포로는 몇이나 돼요? 거란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고려인 포로의 구출을 먼저 물어보는 양규였어요. 양규는 고려의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고려인 포로는 모두 3,000명쯤 되옵니다. 포로를 이끌고 회군하는 거란군은 20만에 육박합니다. 거란군은 전쟁에 패해서 회군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고려의 친조를 받고 돌아가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란군의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려는 작은 전투에서 몇 차례 승리했을 뿐 거란군을 섬멸하는 승리는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거란군의 군세가 여전히 20만에 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심지어 뒤에 예비대를 남겨놓은 숫자가 그 정도였죠. 하지만 양규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700의 군사로 곽주를 탈환했소.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소.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해야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거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요. 고작 700의 결사대로 20만 거란군을 모두 죽일 수 없다는 것은 3살짜리 꼬마아이도 알 수 있는 상식이었지만 양규 장군은 그런 일반인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란군의 선멸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양규 장군이 병사들을 향해 말하길 우리는 거란군이 사로잡은 고려인 포로들을 모두 구출해낼 것이다. 거란이 단 한 명의 고려인 포로도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비장한 표정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다진 양규는 결사대를 이끌고 거란군 본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양규는 단순히 정면 돌파를 고집하는 맹장은 아니었어요. 병사의 열쇠를 뒤집을 기상천외한 지략을 사용하는 지장에 가까웠는데요. 우리가 포로를 구출한다고 20만 거란을 모두 상대할 일은 없을 것이다. 포로들을 감시하는 거란군은 고작 수천에 지나지 않으니 이들을 섬멸하고 고려인 포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다. 양규의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양규는 오늘 밤 자시가 되면 포로들을 잡고 있는 진 한 곳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양규는 포로 구출 작전에서
700의 결사대로 수천의 거란군을 섬멸하고 2000의 포로들을 구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양규 장군이 대체 어떤 전술을 사용해서 승리했던 것인지 고려와 거란 양측 모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승리였다고 볼 수 있는 전투였죠. 상상력을 조금 보태서 포로 구출 작전을 재구성해보면 이번에도 포로들 중에 병사를 잠입시켜서 안쪽에서부터 거란군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썼을 것 같아요. 양규 장군이 안쪽에서 열어준 곳을 쐐기 형태로 파고 들어갔고 그쪽부터 고려 결사대의 돌격이 시작됐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말고 돌격하라. 거란군이 숨 돌릴 틈을 줘서는 안 된다. 포위되기 전에 거란군을 섬멸하고 이탈한다. 양규의 결사대는 순식간에 거란군을 해집기 시작했고 제대로 된 지휘체계 없이 우왕좌왕하던 거란군은 결사대의 손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양규는 고려인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고작 이런 승리로 양규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흥화진에서 귀주까지 회군하는 거란군을 추적해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후 양규의 결사대는 거란군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구주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급박한 보고가 전해졌어요. 전방에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결사대로 정면 대결은 불가합니다. 신속히 회군해야 합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병사들을 확인한 양규 장군은 경로를 변경할 것 없다. 우리는 원래 계획한 경로대로 계속 진군한다. 이에 결사대 부관들이 깜짝 놀랐지만 양규 장군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다가온 군사들은 거란군이 아니라 김숙궁이 이끄는 정예 병들이었어요. 도순검사님, 대체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십니까? 양규와 김숙궁 중 하나만 나타나도 거란군이 두려움에 벌벌 떨 지경이었는데 이제 양규와 김숙궁이 뭉치게 되니 더욱 무서워진 고려의 결사대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규가 이끄는 결사대는 하루에 3번 싸워서 3번을 모두 승리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을 싸웠다는 이야기는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처럼 전투를 했고 그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양규는 능청스럽게 말하는 김숙흥을 향해 내가 어디를 급히 가겠나? 당연히 거란 야만인 놈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라네. 저랑 가는 길이 겹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겠습니까? 장군님을 모시게 되니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척후 병이 황급히 뛰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도순검사님, 전방에 거란주의 본대를 발견했습니다. 거란군의 회군을 계속해서 추격하던 양규가 드디어 야율융서의 본대를 발견한 것인데요. 야율융서의 본대는 지금까지 양규가 타격하던 거란군의 부대와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거란으로 후퇴하고 있는 중이지만 황제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행렬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 거대한 위세 앞에서도 양규는 오히려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곳에 바로 내가 노리던 북적의 수장이 있다. 그렇게 양규가 목숨을 바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작 700밖에 안 되는 고려군한테 일이 당한다는 말인가. 선봉의 선소배합은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쳤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거란으로 회군을 하는 중인데 양규와 김숙흥의 결사대가 거란의 회군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적들은 고려의 지형에 익숙하지 못하다. 지형지물을 영리하게 이용해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실시한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양규의 결사대는 고작 700에 지나지 않았고 거란주를 호위하는 거란군은 무려 20만에 달하는 대군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치고 빠지는 작전을 사용해서 거란군을 섬멸한다고 해도 양규와 김숙흥이 이끄는 고려군의 체력은 무한히 솟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규는 필사항쟁의 의지로 버텼지만 도순검사님, 이제는 후퇴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지쳐서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배합이 치졸한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배합은 고려인 포로들을 앞세워 양규의 결사대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들은 고려인을 구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고려인 포로로 길을 막고 움직이지 못하는 고려군을 섬멸한다. 고려인 포로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통에 양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순검사, 이대로 있다가는 몰살입니다. 저들 중에 진짜 고려군들도 있겠지만 변복한 거란군도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저들까지 죽일 수는 없다.
우리는 작전 지역으로 후퇴하면서 동쪽으로 난민들의 탈출구를 열어보겠다. 양규는 치고 빠지기를 계속하며 절묘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선택 대신에 고려인 포로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숙흥은 목숨을 걸고 고려인 포로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쪽으로 포로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양규와 김숙흥은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란군에게 포위를 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언덕을 타고 오른다. 최후의 순간까지 거란놈들의 목을 하나라도 더 베고 간다는 각오를 하라. 양규의 말을 들은 김숙흥은 결사대를 지휘해 고개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곳만이 거란군의 포위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길이었고 그곳이 이번 전투에서 싸울 마지막 장소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결사대의 용맹함 때문에 거란군은 고지를 타고 오르지 못했지만 거란의 대군이 밀고 들어온다면 결사대가 전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김숙흥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숙흥의 창끝은 야율 용서의 깃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란주의 깃발이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란주를 잡으러 진격해야 합니다. 진격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었지만 가만히 주저앉아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양규가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말하길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어왔다. 거란도 더 이상 고려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대들과 전우가 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영광이다. 도순 검사님, 우리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좋다. 우리는 거란주를 잡으러 간다. 내가 가장 앞에 설 것이다. 구주는 오늘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양규를 선두로 한 결사대는 거란주의 깃발을 향해 맹렬하게 나아갔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이 비록 거란주를 잡는 것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수많은 고려인 포로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그들의 기적적인 승리로 거란의 보급로를 끊어냈기 때문에 2차 거란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영웅의 행보였으며 바다에서는 이순신, 육지에서는 양규라고 평가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